정치, 문화, CEO, 스포츠, 각 분야의 굿피플, 핫피플, 갓피플을 모시고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야기를 담다 이담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의료계의 갓피플입니다. 30여 년 치매 연구로 치매 없는 세상을 향해 묵묵히 달려온 분입니다. 최근에는 치매 해방이라는 책을 통해 두려움이 아닌 이해로 치매를 바라보자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노년의 삶을 존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한 분입니다. 치매 극복 연구개발 사업단장이신 무기니 서울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치매를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거를 발견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헌할 수 있을 것 같다. 장에 있는 장내 세균을 다 정상균으로 바꾸고 뇌를 봤더니 뇌에 치매의 여러 가지 병변이 싹 없어지고 네,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요. 그러니까 치매가 치료될 수 있는 날이 가까워졌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일단 맨드라미 꽃차를 하나 준비했어요. 네. 이 차 한잔 하시면서 저희 네. 얘기를 한번 천천히 나눠보겠습니다. 색깔이 예쁘네요. 치매에 관해서는 세계에서 진짜 거의 최고 수준으로 연구를 하신 분인데 참 치매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요즘에. 정말 많아졌죠. 네. 제일 큰 이유가 나이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거에 비례해서 이렇게 치매 환자가 많아지는데요. 보시면 국내 치매 환자가 2025년, 그러니까 현재 97만이니까 100만에 가깝고요. 이게 점점 늘어나서 2060년에는 233만 명.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증가 속도가 빠른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보시면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이 이제 2년 전에 한 2,6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제 요거를 그냥 단순 곱하기 치매 환자 수로 하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치매 환자한테 들어가고 있는데요. 정말 개인적, 그다음에 사회적, 국가적 그런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많이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지금 치매 극복 연구개발 사업단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거기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요? 저희 치매 극복 연구개발 사업단이 2021년에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단에서는 4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원인을 알아야지 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치매 원인 규명, 두 번째가 조기 진단 및 예측, 그다음 3번째가 치료 및 예방, 그다음 4번째가 이제 치매 환자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모아서 빅데이터를 만들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AI를 사용해서 좋은 조기 진단법이나 치료할 때 또 사람들을 모으거나 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것도 치매 극복 연구개발 사업단 단장이시기도 한데 또 서울대에서 치매 융합 연구센터장이시기도 하고요. 서울대 교수님이시기도 한데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제 우수학술지에 논문만 해도 200개가 넘는다고 들었어요. 다들 그 연구자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전 항상 저희 제자들하고 같은 실험실 사람들한테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공을 또 다른 데로 이렇게 돌리시는데 그런 이제 연구했던 것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나 좀 특별한 거 혹시 하나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요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뇌와 장 사이를 잇는 미주신경을 만드는 첫 번째 논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세계 각국에서 이제 만드는 법에 대해서 공동 연구를 하자, 또 같이 이런 거를 논의해보자 하는 제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치매 극복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장을 또 여신 거나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그동안. 감사하죠. 기억에 남는 상이 좀 있으세요? 다 감사한 상인데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한림원에서
거기서 최초로 생리의학상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1회 수상자가 됐는데 네. 너무나 고맙고 자랑스러운 상이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네. 이제 국가 유공자 포장을 하는데 제가 훈장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과학기술진흥 혁신장을 받아서 이제 그때도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아유. 이제 두 가지를 한림원에서 높이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하나는 혈액에서 생체 표지자를 가지고 치매를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거를 발견했다. 해갖고 그거를 제가 식약처 승인도 받았고요. 이제 시제품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국가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헌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거를 높이 평가를 해주셨고, 두 번째는 이뮤노 메타볼리즘이라고 그 면역 대사. 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뇌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역하고 대사는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뇌에서도 일어난다는 걸 제가 처음으로 밝혔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높이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저런 어떻게 보면 근황 비슷하게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우리 문기니 교수님의 또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키워드 토크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키워드가 있어요. 네. 교수님과 관련한 키워드들입니다. 뭐 네. 체크리스트, 뇌근육, 서울대 최초 많습니다. 그 키워드들 중에 하나를 뽑아주시면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만 네. 뽑아주시죠. 뽑아보겠습니다. 네. 네, 네, 서울대 최초. 나는 서울대 최초의 비의사 주임 교수다. 그러니까 의사가 아닌데, 의과대학을 나온 게 아니고 의사가 아닌데 의대 교수가 되신 거잖아요. 네. 최초였던 거예요. 의대 교수에서 비의사는 꽤 많고요. 네. 그 중에 이제 주임 교수가 서울대 최초 비의사 주임 교수. 와. 이것도 여성으로도 최초고. 아, 그렇군요. 네. 와. 영광입니다. 저희가 또 근데 치매 최고의 권위자를 모셨으니까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궁금하신 내용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저희가 특별히 오늘은요, OX 시간을 한번 준비를 네. 해봤습니다. 치매 관련해서 진실, 거짓, 이걸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OX를 드릴게요. 네. 이걸로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얘기 많이 듣는 거거든요. 코털을 뽑으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 X예요? 네. 이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건 어쩌다 나온 얘기죠? 저도 이제 후각신경이 네. 안 좋아지면 치매 전조 증상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코털하고 뭐 후각신경하고는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으니까요. 또 코털은 안전하게 뽑으셔도 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치매는 유전이 된다. 중간이에요. 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 요거를 설명을 드리면 네. 유전되시는 치매가 있어요. 가족성 알츠하이머병이라고. 그 경우는 전체 치매 환자의 1%가 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특정 유전자가 3개가 알려진 게 있는데요. APP, PS1, PS2라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으면 100% 치매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유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경우는 20세, 30세 때도 발병이 되는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전은 되지 않고요. 대신 위험 유전인자가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아포지 단백질에 E4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10배에서 15배 이렇게 증가하는 위험 유전인자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가지고 계시더라도 꼭 걸리진 않습니다. 많이 관리하시고 예방하시고 네. 그러면 걸리진 않는데 그만큼 위험은 늘어납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치매는 불치병이다. 네. 치매는 치료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O인가요? X인가요? X.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와, 네. 2021년 전까지만 해도 불치병 맞았습니다. 그래서 원인 치료제가 없었고요. 2021년에 네. 최초로 원인 치료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치료가 가능한
병이 되었는데 네.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왜냐하면 그 치료제는 이렇게 증상을 늦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완전히 완치를 시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부작용이 많이 보고되고 있어서 더 좋은 약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희망적인 게 현재 임상 3상이라고 제일 마지막 단계에 가 있는 치료 후보제, 치료제 후보 물질이 50개나 있습니다. 많군요. 그러니까 그 중에 10% 정도는 성공하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네, 그러면은 다양한 원인 기전으로 네.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요. 저는 그러니까 치매가 네. 치료될 수 있는 날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치매와 관련해서 네, 교수님께서 책을 쓰셨어요. 치매 해방이라는 네. 책을 쓰셨는데 네. 이 책을 쭉 읽어보니까 저는 치매에 있어서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거는 네. 여기서 참 처음 들었거든요. 네네.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현재 나와 있는 치료제는 경도인지 장애 환자한테 가장 네. 적합하게 구성된 약입니다. 네. 그 치료제가요. 원인 치료제가. 네네.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면은 치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기 진단을 하고 예방과 치료와 관리가 같이 들어가면 훨씬 증상이 나빠지는 걸 늦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기 진단을 해서 골든타임 안에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게 가장 좋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건데 사람들이 그 치매를 진단을 할 때 물론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야 되지만 이 건망증과 네. 집에서 생각할 때는 이게 치매인가 건망증인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것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건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도 많이 하시고 네. 많이 여쭤도 보십니다. 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제 내가 리모컨을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은 나중에 보니까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조금 전에 부엌에 다녀왔잖아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네. 생각하시다가 맞아 내가 부엌에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거기 뒀나 봐 이렇게 금세 기억을 해내시는데 네네. 이제 치매 환자인 분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언제 부엌에 갔어? 난 안 갔어. 막 이렇게 전체 그 사건 자체를 부인을 하시는 거예요. 기억을 못 하셔서. 예, 뭐 여러 가지 큐를 줬는데 기억을 못 하시면 그건 조금 걱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논문 얘기하실 때도 장 얘기가 잠깐 나왔었고요. 이 책에도 나오더라고요. 네. 장과 뇌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네. 그렇죠? 이게 네. 어떤 얘기인가요? 뇌는 위에 있고 장은 네. 밑에 있잖아요. 근데 두 개가 연결됐다고 잘 생각들을 안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원전 400년에 히포크라테스가 모든 병은 장에서 온다. 그렇죠. 그런 말이 있었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안 믿었어요. 뇌과학자로서. 저건 좀 아닌 것 같아. 막 네. 그랬는데 이제 자폐증에서 제일 먼저 연구가 나왔습니다. 장하고 뇌가 서로 교감을 하는 것 같다. 이런 논문이 나와서 정말 치매도 그런가? 그래갖고 제가 치매 동물 모델을 가지고 먼저 네. 해봤습니다. 그래서 장에 있는 장내 세균을 다 정상균으로 바꾸고 그런 다음에 한 4개월이 지난 다음에 뇌를 봤더니 뇌에 치매의 여러 가지 병변이 싹 없어지고 인지장애도 없어지고 너무 좋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냥 장내 세균만 바꿔줬는데 그래서 두 개가 정말 연결돼 있구나 그런 거에 조금씩 확신을 갖게 됐고 그다음에 장과 뇌를 이어주는 미주신경이 있는데 네. 동물 모델에서 그 미주신경을 한번 절단을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정말로 또 뇌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장과 뇌는 확실히 이어져 있다 해서 지금 그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 건강은 정말 꼭 신경을 써야겠네요. 예, 신경 쓰셔야 하고요. 예, 그 장 건강을 좋게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 장내 세균 중에 이제 이유익균이 네네.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은 신선한 채소를 많이 드시면 돼서요. 네. 예, 신선한 채소 많이 드실 걸 권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음식도 굉장히 네, 중요하니까요. 뭐 생선 위주. 네, 등푸른 생선 네. 그런 게 좋고 견과류 이런 거를 드시면 장내 환경을 바꿀 수 있어서 네. 훨씬 뇌 건강에도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네. 그 치매를 물론 걸리고 나서도
이제 경도 인지장애가 왔을 때도 치료를 하게 되면 참 좋지만 네.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치매 예방 비밀병기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어떤 게 네. 그렇나요? 치매 3요소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치매 예방 3요소 해서 보통 중장년기, 청년기에도 많은데 고지혈, 고혈압, 당뇨, 비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건강검진을 하면 이렇게 수치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그 수치를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뭐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이 치매의 원인이라는 게 잘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젊어서부터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운동이 중요한데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유산소는 혈류를 개선시켜서 뇌에 있는 혈관에다가 산소를 계속 공급해줘서 신경세포를 보호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근력 운동은 우리의 허벅지가 1cm가 늘어나면 네. 1억을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됩니다. 얘기가 네,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네. 근육에서부터 나오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리신이란 호르몬이 있는데 네. 그게 뇌로 들어가서 신경 보호 작용을 하고요. 또 운동을 함으로 해서 BDNF라고 신경 보호 인자가 막 나옵니다. 그래서 뇌신경을 보호하기 때문에 네. 신경세포의 사멸을 막아주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사회적 활동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거는 코로나 때 저희가 또 검증을 해봤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는 같이 모이면 감염이 되니까 못 모이게 했거든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치매 환자가 엄청 늘어났고 또 경도인지 장애였던 분들이 중증으로 확 올라가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정말 사회적인 교류가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들고요. 동호회 활동을 하면은 너무 즐겁잖아요. 네, 자기가 네. 하고 싶은 하고 싶은 것도 것도 하고요. 하고, 그다음 가족 간에도 전화로라도 좀 서로 안부를 묻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운동하실 때도 혼자 하시지 마시고 옆에 누군가 같이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는 항상 하만 하천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만보, 하루에 천 글자. 그래서 완보 걷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열심히 생각을 하시고 걸으셔야 되는데 아주 센 운동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슬슬 동네 산책하시는 거라도 좋고요. 그래서 한 만보 정도 걸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천자는 글씨를 좀 읽으시거나 아니면 쓰시거나 하는 거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그게 인지 강화 훈련에 너무 좋기 때문에 매일 체크리스트를 만드셔서 내가 만보 걸었나 아니면 천자 읽었나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요. 저희가 치매에 대해서 쫙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교수님의 어떤 인생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기 위해서 키워드 네. 토크 또 한 번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네네. 하나 또 뽑아주시면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쁜 병에 들어있는데요. 광합성입니다. 나의 진로를 결정한 건 광합성이었다.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아, 제가 고등학교 때 생물 선생님이 네. 광합성 말씀을 막 하시면서 저희한테 이제 광합성의 기전을 설명하시다가 안 알려진 게 너무 많대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과정을 이해를 하면 네. 식량 문제도 해결하고 전 세계의 그 식량난에 허덕이는 어려운 사람들도 도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광합성으로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식량도 광합성에 의해서 더 많이 많아지고, 만들어지고 예.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그런 과학자가 돼서 어. 광합성을 연구해 갖고 네. 전 세계 식량난 해결해 보겠다. 막 이런. 그리고서는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나중에 유학을 떠나셨어요. 네, 네. 그때는 어떻게 가게 되신 거예요? 아, 제가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뇌가 이제 우리 몸 전체를 조절을 하는데 뇌가 어떻게 기능을 하고 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는 뇌과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유학 가서 그 부분을 공부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유학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유학을 가셔서 네. 박사 과정을 네. 뭐 3년 6개월 만에 하셨다고 하던데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좀 사연이 있는데요. 네. 제가 가서 남편이랑 결혼하고 같이 갔어요. 네. 같이 공부를 하려고 네. 같이 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기가 생겼고 또 그 학생의 월급이 상당히 적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 이렇게 빈민 생활 같이 막 하고 애들도 너무 이렇게 힘들고 그래서 고생하셨군요. 제가 저 길로 테크니션이라고 그 대학교의 정직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남편이 박사하는 동안 제가 가장이었고요. 네. 예, 그래서 정직원으로 취직해서 이제 월급도 받고 보험도 제대로 받고 그러면서 아기를 키웠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남편이 박사를 받고 아리조나 대학으로 이제 포스닥이라고 가면서 네. 제가 이제는 내 차례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내가 박사를 딸 차례다. 그래서 이제 박사 과정을 그때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그 남편이 박사 받는 동안 제가 테크니션이라고 연구직이에요. 그걸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배웠고, 예, 그래서 그런 밑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박사 과정 할 때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는 같이 뇌과학자는 맞는데요. 뇌과학도 이렇게 살펴보면 전공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했고 저희 남편은 생리학, 행동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할 때도 같은 과지만 층이 다른 데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대화는 서로 알긴 알지만 깊이는 서로 잘 모르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 주장을 막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거야. 그래서 막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간섭이 되고 그래서 저희는 그 과학적인 토론은 거의 안 하고요. 공동 연구도 거의 안 합니다. 앞으로 계획도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하고 싶은 게 뭔가를 생각해 봤더니 계속 연구하고 싶다. 그게 하나 있었고 네. 이제 두 번째는 뭔가 일을 하고 싶다 있었고 세 번째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근데 이게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요새는 개천의 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생각과 좋은 그러니까 그 태도와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꿈을 실현 못하는 그 청년들이 많은데 네. 그 청년들을 위해서 저는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창업 지원을 해보고 싶습니다. 치매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삶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치매는 예방을 넘어서 정말 극복까지 가능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치매 극복 연구개발 사업단장이신 무기희 교수님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저희는 이다음에 만나요.